안녕하십니까 고라니 여러분들, 디오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오사카에서 귀국을 해 이렇게 오늘 바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왜냐? 상당히 중요한 정보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정보 중에 하나인 컨텐츠이기 때문에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짜잔. 이 브랜드로 오고 그리고 이 타이밍에 어떤 신발인지 지금 예상이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제가 어디 커뮤니티에 조금 올리긴 했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베이퍼플라이 4 프로토 컬러 첫인상 리뷰를 해보고자 영상 찍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발매 정보까지 전달을 드릴 예정이니 영상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베이퍼플라이,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신발이죠. 이 베이퍼플라이는 러닝계에서의 기술 혁신의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상징과도 같은 제품입니다. 이 베이퍼플라이의 초기 모델이 있음으로 인해서 러닝계에는 정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현재 카본 레이싱화가 지금 모든 마라톤 대회를 휩쓰는 이 환경을 최초로 만든 것이 이 베이퍼플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그 베이퍼플라이의 신모델이니만큼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나이키의 베이퍼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짝수번대가 최고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상징성이 굉장한 신발에 짝수번대 신모델, 기대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이제 곧 테스트런을 진행을 할 텐데 그 전에 디테일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발매 정보 등 이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자, 바로 발매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일 레이스먼트와 나이키 공식 통해서 발매가 됩니다. 원래 살짝 더 나중에 발매가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당겨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회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나이키 코리아 측에서 신경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격이 조금 아쉬운데요. 베이퍼플라이 3가 29만 9천 원이었는데 아쉽게도 1만 원 올랐습니다. 30만 9천 원에 발매가 됩니다. 그럼에도 최근 최상위 레이싱화들의 가격이 32만 9천 원, 33만 9천 원 하는 것 생각하면 나름 선방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크게 변화된 것 중에 제가 가장 먼저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게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레이스먼트 측정에서 280mm의 이 신발을 제공을 받았는데 무게가 한쪽당 179g이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270mm에 179g도 엄청 가벼운 건데요. 280mm에 180g 언더? 전 진짜 와, 이게 가능한 거였어? 싶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지금 가벼운 러닝화들이 이미 나와 있지만 그 러닝화들은 굉장히 특수 러닝화로 거의 취급가 되고 가격이 거의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류의 신발들이 조금 있죠. 그것들 제외하고 나온 이 카본 레이싱화 중에는 현 시점 가장 가벼운 카본 레이싱화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전작과 달라진 것 중에 가장 크게 또 언급드려야 되는 거는 이 오프셋이라고 하는 뒷굽과 앞굽 높이 차이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작은 8mm였습니다. 뒷굽이 앞굽보다 8mm가 높았기 때문에 그게 발의 전환 과정 중에 조금 방해가 된다라고 브랜드 측에서 느꼈는지 그 오프셋을 조금 낮췄습니다. 앞굽과 뒷굽 높이 차이를 조금 낮춰서 6mm로 맞추면서 발의 전환을 조금 더 빠르게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 카본 플레이트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요. 전장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8겹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사실 디테일하게는 저희가 알아도 무관한 영역이지만 이 카본의 각도를 이 수평에서 20도로 맞추면서 조금 더 공격적이게 세팅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베이퍼플라이 한다라고 한다라면은 이 강력한 반발력이 상징적인 신발인데
제가 이렇게 손으로 구부려 봤을 때 느껴지는 반발력마저도 근래에 느껴본 신발들 중에 정말 손에 꼽게 강력한 반발력이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어퍼가 정말 엄청나게 투명할 정도로 얇은 엔지니어드 메쉬 소재로 되어 있죠. 통기성이 나쁠 수가 없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전 나이키의 레이싱화들이 호감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끈이 퀄리티가 좋습니다. 톱니끈이라고 하는 조금 오돌도돌한 느낌의 그런 류의 레이싱 슈 레이스죠. 슈 레이스인데 그래서 조금 덜 풀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제가 사이즈 체킹을 위해서 신어봤을 때 좀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뒤쪽 힐 컵부에 이 힐 패딩 보이시나요? 엄청 두껍습니다. 전 레이싱화들 중에 최근 이렇게 두꺼운 류의 힐 패딩을 가진 레이싱화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두꺼운 힐 패딩 과연 레이싱할 때 어떻게 느껴질지 잘 지금 감이 안 잡힙니다. 이 뒤쪽 가이드, 이 지지대, 이것도 상당히 강력한 편인데요. 사실 걱정되는 건 이 중족부의 넓이입니다. 중족부와 후족부가 전작보다 더 좁아진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중족부와 후족부가 좁으면은 안정성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건 안정성을 바라고 신는 신발은 아니지만 원래도 안 좋았던 안정성이 더 안 좋아지면 과연 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는데, 근데 또 인솔을 보면 여기 깔창 보이시죠? 되게 넓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신었을 때, 달릴 때 어떨지 지금 바로 한번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키의 신발들의 좀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발볼이 타이트하다, 뭐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베이퍼플라이 시리즈도 특히 좀 발볼이 좁다라는 얘기가 항상 나오는 신발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베이퍼플라이 4도 발볼이 굉장히 타이트한 편입니다. 지금 반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볼이 상당히 타이트하네요. 게다가 지금 그 넓은 발볼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 슈레이스가 많이 이렇게 좀 타이트해지면서 러너스 루프가 조금 힘들게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러너스 루프를 변형을 해서 좀 신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조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변형을 해서 러너스 루프를 결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발목을 완전히 꽉 잡아주는 게 느낍니다. 여기 뒤축에 있는 힐 패딩도 두꺼운 것이 더해지니까 발목부가 엄청나게 락킹이 강력한 게 느껴지는데요. 반업을 했더니 그래도 이제 뭐 발볼이 엄청 뭐 타이트해서 뚫고 나온다,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톱박스가 그래도 막 걱정했던 것만큼 좁진 않다,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톱박스 좌우로도 그렇고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반업하니까 뭐 딱 그냥 일반적인 레이싱화 수준의 그런 톱박스 수준을 제공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여기 중족부 이 부분이 지금 여기 플랫폼은 이쪽 안쪽에 안 받쳐주고 그냥 바깥에 튀어나온 상태로 이 아치 부분이 둥둥 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레이스할 때, 달릴 때 어떻게 적용할지 저는 지금 짐작이 안 되는데요. 한번 또 이제 쿠셔닝 감각 한번 느껴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쿠셔닝 감각 같은 경우에는 그 주맥스 폼 특유의 소프트하면서도 살짝 탱글거리는 그 느낌이 베이스로 잡혀 있는데, 근데 이 베이퍼 플라이니만큼 반발력이 신경 쓴 만큼 뭔가 좀 튕겨주는 느낌, 그리고 좀 더 탄탄한 느낌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불안정성 확실히 후족부로 갈수록 뒤축에 이제 그게 있을수록 당연하지만 불안정하긴 한데요. 걱정했던 것만큼 불안정하진 않습니다. 불안정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우선 서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이 정도면 생각보다 괜찮은데?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정도의 우선 안정성이 서 있을 땐 느껴지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뛰어봐야겠죠?
자, 우선은 400 정도를 3km를 뛴 후에 숨 좀 돌리고 조금 더 낮은 페이스에서는 어떨지 알아보기 위해서 천천히 뛰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사카 마라톤 풀코스 이틀 후기 때문에 400으로 뛰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시다시피 베이퍼플라이는 나이키에서 제시한 가장 공격적인 신발 중에 하나입니다. 야, 너 이거는 무조건 빨리 달리기 위해서 신는 거야 라고 브랜드 측에서도 권고를 한 신발이기도 하죠. 왜 그랬는지, 왜 그런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러닝이었고,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좀 권하지 않은 저 속에서는 어떨지 조금 더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런 마무리 잘 하고 왔습니다. 400으로 3km, 530으로 3km 달리면서 고속과 저속에서의 제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짧게나마 느껴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뭐 디테일하게 완전 뜯어보고 이러지는 못하지만 그 달리면서 느낀 부분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착용감에 대해서는 이 사이즈 저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오사카 마라톤 풀코스 이후다 보니까 발에 붓기가 완전히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 톱박스, 이 발가락 끝, 뭐 발가락 양옆, 발볼, 발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느껴진 바가 없었습니다만 유일하게 좀 불편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딱 한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 있을 때부터 말씀드렸던 여기 중족부가 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희가 아치 개입이 많아지게 되면서 여기가 더 많이 내려갔다가 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게중심이 내려갈 때 그거를 받쳐주는 아래 플랫폼이 없다 보니까 오로지 어퍼로만 그 무게를 받치다 보니까 그 어퍼의 압박감이 좀 느껴지면서 살짝 불편감이 생기긴 했습니다. 다만 뭐 아치가 무너져 있지 않거나 내전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의 문제를 크게 느끼지 못할 것 같긴 합니다만 제 기준에서는 저는 아치가 조금 낮고 그리고 내전도 좀 있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개입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근데 신기하게도 얘가 완전 고속을 타겟팅해서 만들어진 신발이니만큼 그 고속에서의 반발력이 느껴지는 건 너무나 당연했는데요. 그 반발력이 발이 저릿할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정말 공격적이고 터프한 반발력을 제공받았다는 게 진짜 발의 체감상으로 크게 느껴졌습니다. 발이 저릿한 러닝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 속도가 높아지면서 중족부의 압박이 어퍼가 심해져서 피가 잘 안 통해서 생기는 저릿함인지 그 반발력에서 오는 저릿함인지까지는 이번 테스트만으로는 단언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발목 락킹 제가 끈은 짧지만 어떻게든 뭐 좀 구조를 바꿔서 러너스프를 하면서까지 발목 락킹을 최대한 잡았고 말씀드린 대로 이 뒤쪽 힐 패딩이 굉장히 두꺼운 입장에서 락킹이 굉장히 좋다라고 느껴졌는데 오히려 그렇게 좋아서인지 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발목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커졌습니다. 특히 이 중족부가 좁다 보니까 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얘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더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발끝으로 서서 발끝으로만 달리게 되는 느낌을 조금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완전 공격적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세팅은 어쩔 수 없었는데 대신 그만큼 이렇게 전족부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접지력이나 여기에서 가해지는 힘의 손실 이런 거는 거의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내가 빠르게 달리려고 마음 먹으면 먹을수록 빨리 달릴 수 있는 신발이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제가 컨디션이 회복이 되면은 3분대 뭐 초중반까지도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뭐 저속에서는 어떠냐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 저는 당연하지만 저속에서 제가 모든 레이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중족부가 좋고 후족부가 좋기 때문에 안정성이 안 좋아서 별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걱정한 것만큼 그렇게 안정성이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안정성이 뭐 좋다 이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좁은 중족부에 비해서 그래도 안정성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네, 뭐 이 정도입니다. 왜인지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힐풋으로 과하게 착지를 해보기도 하고, 제가 평소 하듯이 미드풋으로 착지를 하기도 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우선은 이 주맥스 폼의 퀄리티가 생각보다 괜찮은 게 그게 서포팅 요소로 작용을 한 것 같고, 여기 바닥이 플랫하다 보니까, 평평하다 보니까 발의 전환 과정에서 여기 중족부가 그럼에도 있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어느 정도 일은 해줬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테스팅한 도로가 좀 공사 중이라 조금 불안정한 노면 상태인데, 그래서인지 살짝이라도 이 평평하지 않고 어떠한 돌불이나 턱 이런 거를 밟게 되면은 확 꺾입니다. 좌우 진짜로. 턴할 때도 속도가 높을 때 턴하면, 뭐 웬만한 신발들은 다 그렇긴 한데 이 신발 특히 좀 턴할 때나 이런 것에서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긴 했습니다. 대신 거꾸로 말하면 직진에서는 정말 이 정도로 좀 완벽한 스피드 내기 좋은 신발이 많이 없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진 감성의 미국차 감성의 감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지금 오늘 제가 테스트 해보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었고요. 발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월 1일 레이스먼트와 공식 나이키에서 발매가 되는데, 그 레이스먼트에서는 3월 1일 이 베이퍼플라이 4가 발매되기도 하지만 내일 27일 보메로 18이 발매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만간 곧 스트릭플라이 2라는 또 초경량 단거리 전용 러닝화도 발매가 될 예정입니다. 좀 구매 생각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발매 정보를 참고하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이 신발 당연하지만 테스트를 더 열심히 해본 후에 디테일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다음에도 좋은 러닝 정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디어였습니다.